안녕하세요. 러블리 아우라, 아우라 책 읽기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흐름 출판의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입니다.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평소와 달리 잉여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그냥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게 생긴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운동장으로 나가 봄 기운에 흩날리는 아지랑이를 보는 겁니다. 봄날의 아지랑이는 강한 햇살을 받은 지면으로부터 투명한 불꽃처럼 아른아른 피어오르기 때문에 웬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지랑이는 라틴어로 네불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보잘것없는 사람, 허풍쟁이란 뜻으로 네블로라는 명사와 안개 낀, 희미한을 뜻하는 형용사 네블로소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네블라에는 아지랑이라는 뜻 외에도 보잘것없는 것, 그런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오리무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지랑이를 뜻하는 라틴어 네블라는 인도 유럽어에서 작은 구름을 뜻하는 네브에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가 네펠레로 차용하고 다시 라틴어가 그리스어를 네블라로 수용한 것입니다. 이 단어만 해도 그 유래를 따라가다 보면 참으로 긴 시간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기운을 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지랑이라는 단어가 억겁의 시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쉽게 포기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봄날의 아지랑이를 보러 운동장으로 나가십시오. 공부한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아지랑이를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대로 보잘것없는 것, 허풍과 같은 마음의 현상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의 운동장에는 어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중세의 교육에서 주목할 것은 젊은 세대가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각자 자기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대학은 취업을 위해 졸업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에 대해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진리를 탐구하며 자기 삶을 사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대학생활 동안 맹목적으로 어떤 목표부터 세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죠. 봄철의 아지랑이가 무심히 길을 걸을 때는 보이지 않고 멈춰서서 유심히 관찰해야 보이듯이 내 마음속의 아지랑이도 스스로를 유심히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내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각자 살아온 삶이 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정립하고 해결해 왔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틀이 논리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논리와 만나기 위한 시간을 들여 성찰해야 하며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정립시켜 나가야 합니다. 베아티두도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행복을 뜻하는 단어인데 배우라는 동사와 아디투도라는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에서 배우는 복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라는 의미이고 아티투도는 태도나 자세,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즉, 베아티투도라는 단어는 태도나 마음가짐에 따라 복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단어가 유독 마음에 남는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 때문입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는 외적인 요인도 많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뿌려놓은 태도의 씨앗들 때문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씨앗의 열매들 중 어떤 열매는 위에서 말한 베아티투도처럼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오겠죠. 하지만 어떤 열매는 고통과 괴로움이 되어 오기도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내가 뿌린 씨앗을 생각해보게 되겠죠. 그때 시간은 진정 모든 일의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에 대한 가장 훌륭한 재판관으로 어떤 시간을 맞이하고 싶은가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매일 산책을 나가는데 숲은 매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비가 그치고 나면 비가 그쳐서, 해가 내리쬐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살랑살랑 비쳐서 좋습니다. 특히 비가 온 다음에는 물을 머금은 숲이 색다른 향기를 내 나도 모르게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묵은 낙엽과 비가 어우러져 풍기는 향기에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식물은 봄에는 실록으로, 여름에는 녹음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낙엽과 그 낙엽이 썩어가는 향으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태어나서 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이 되어가면서 각기 어떤 향을 풍길까요? 로마 시대의 젊은이라는 호칭은 국가의 필요에 의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수단이 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법이 젊은이의 나이를 길게 잡았던 것은 병력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유구한 역사가 흐른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유럽인들에게 나이에 대한 강박을 덜어주는 순기능의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난 무언가를 공부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이탈리아 친구들은 넌 아직 젊어라고 말해주었어요. 재미있는 건 그 옆에서 똑같은 소리를 하던 70세 할아버지한테도 당신은 아직 젊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라틴어에서 쓰던 생애 주기별 호칭이 그런 인식의 바탕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오늘날보다 훨씬 짧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라틴어의 젊은이라는 호칭은 인간의 가능성을 아주 크고 길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도 이런 이탈리아 사람들의 나이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를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와 같은 또래의 사람이 무언가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을 하거나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생각에 좌절감과 열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과 같아요. 사회로 나가면 언제든 대체로 내가 처한 상황은 불리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지켜 세우려는 사람보다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나마저 나를 미워한다면 더 이상 누가 날 사랑하겠습니까? 나마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 나이 또래의 사람이 무언가를 이뤘지만 나는 아직 눈에 띄게 이룬 것이 없다면 그와 내가 걷는 걸음이 다르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와 그가 가는 길이 다를 뿐이죠. 하늘의 새를 보세요. 그 어떤 비둘기도 참새처럼 날지 않고 종달새가 부엉이처럼 날지 않아요. 각자 저마다의 비행법과 날개짓으로 하늘을 납니다. 인간도 같은 나이라 해서 모두 같은 일을 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진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저마다의 걸음걸이가 있고 저마다의 날개짓이 있어요.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어제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내 걸음의 속도와 몸짓을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공부는 무엇을 외우고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걸음걸이와 몸짓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배워야 할 걸음걸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몸짓과 날개짓을 배워야 할까요? 라테라노 대학의 석사와 박사 과정 기간과 로타 로마나 사법연수원 1, 2년 차에는 마로니타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이곳은 지하철 A선 바르베리니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기숙사는 로마의 주요 관광지의 중심에 있었는데 스페인 광장과 트레비 분수, 로마의 영화거리인 비아 베네토, 포로 로마노의 콜로세움까지 세계적인 명소들이 제가 일상적으로 오가는 길목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야 할 공부, 해야 할 일만 생각하기에도 벅찰 때였고 그런 명소에서조차 감흥을 느낄 새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토레 아르젠티나 역시 일상의 동선 안에 있으면서도 무심코 그냥 지나다녔던 거죠. 우리가 아는 만큼 그만큼 본다. 이 말을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대부분은 그 유구한 역사만큼 역사적인 장소가 아닌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하지만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지나치는 곳이 오늘날까지 이름이 회자되는 황제가 최후를 맞이한 곳이란 점은 제 기분을 이상하게 건드렸어요. 이 먼 이국 땅에 있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한 황제가 죽은 장소를 몰랐다고 한들 제가 사는데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솔리니 같은 어느 독재자가 케사르가 암살당한 곳에 왔다면 어땠을까? 그는 이곳을 그냥 지나쳤을까? 나름 명석한 두뇌와 언변을 가졌던 그가 이곳이 케사르가 암살당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왔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알고 왔다고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주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반면 나는 다르다, 나는 당하지 않는다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마음 편히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잘 보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성찰하는 사람은 알고 보는 것을 넘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레 아르젠티나에 온 그 어떤 독재자가 알고 본 것에서 더 나아가 성찰하는 사람이었다면 저 멀리 이국에서 온 저와는 아주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삶을 흔드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힘은 다양한 데서 오는데 그게 한 권의 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장의 그림일 수도 있고 한 곡의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잊지 못할 장소일 수도 있고요. 그 책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눈뜨게 되고 한 시기를 지나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멘텀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과도 같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깨어 있고 바깥을 향해서도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책 한 권을 읽어도 가벼이 읽게 되지 않고 음악 한 곡을 들어도 흘려듣지 않게 될 겁니다. 누군가와의 만남도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겁니다. 한순간 스치는 바람이나 어제와 오늘의 다른 꽃망울에도 우리는 인생을 뒤흔드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든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처럼 흔들리고 나아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혹 그와 같은 뭔가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천천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것은 아닌지, 깨어있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